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정말 핫한 미술시장에서 앞으로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월 김창렬 작가님의 작고 이후 그의 작품은 추정 예상가를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경매 리코더를 달성 중이고요. 이것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이었을까요? 블루칩 작가인 이유한, 박서보 등의 작가님들 또한 연로하셨기에 최근에는 이분들이 가격을 주도할 정도로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사실상 미술시장은 이미 과열로 접어들었는데 김창렬 작가님의 작고가 도화선이 되었다고 보여지네요. 그럼 앞으로도 미술시장은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핑크빛으로 물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 미술시장을 통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다시금 곱씹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준비한 차트들은 우리나라 경매 기록이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매 시장은 199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로 이어졌으며 2006년 대비 매출이 147% 상승될 정도로 드디어 대한민국의 미술의 꽃이 피는구나 생각했던 그런 한 해입니다. 실제로 키아프에서도 2006년에는 100억, 2007년에서는 175억으로 75%나 판매 증가만 봐도 정말 엄청났는데요. 이 당시에 미술품에 대한 가치의 증가와 양도세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블루칩 작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가들의 작품이 오르는 우리나라 1차 황금기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미술 거래가 활발했던 그런 또 한 해이기도 합니다. 추정가 대비 높게 납찰된 작품의 비중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었던 35%라는 엄청나게 과열된 시장이었는데요.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미술시장도 급속도로 냉랭해졌습니다. 이에 엎친 격으로 2009년에 작고한 작가 6천만원 이상 되는 미술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2011년부터 적용한다는 법안을 발표하고 분위기가 급냉해졌는데요. 당시의 불안한 미술시장을 고려해 2년 유예를 하여서 2013년 하기 전까지 다시 살짝 높아졌다가 이후에 침체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이 당시에 해외 미술시장은 어땠을까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후 내놓은 작품들에 대해 엄청난 빅세일을 내놓았고 2010년에 450가지의 작품 1453만 달러로 그중 리먼 브라더스의 런던 오피스 현판은 추정가 대비 21배인 7만 달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0년 기준 크리스티 소더비는 전년 대비 100% 상승하여 엄청나게 빠른 회복세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2013년 양도세 시행으로 침체된 이후 흐름을 뒤늦게 따라간 우리나라에서도 상승세를 거듭 이어나갔으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모든 경제 상황이 올 스톱되어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집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미술품에 대한 소장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고 2020년 미술 양도세 개정을 통해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하여 세금에 대한 부담도 많이 줄어든 효과와 엄청난 유동자금으로 여윳돈이 생기면서 현재 미술시장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위 불타는 민족으로 연신 가즈아를 외치고 있는데요. 부동산 과열이 시작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떨어진 주식이 IMF, 리먼 브라더스의 핫스 효과로 어쩌면 나에게 마지막 신문 상승을 만들어준다라는 희망으로 주식에 뛰어들었고 한국인 및 버거 형들까지도 이 엄청난 유동장세에 엄청난 주식 신고가들을 기록해주고 있는데요. 이에 아직 나는 배고프다라는 히딩크의 명언처럼 그동안 높은 벽이라 생각했던 미술작품에 대해서 돈이 낸다라는 생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고 현재 20, 30대 가릴 데 없이 모두들 미술품을 소장하거나 또는 아트 조각으로 공동 투자를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력을 받기 시작한 미술시장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미술 수집에 발맞추어 더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영원히 오를 것 같은 미술작품들, 그럼 다른 이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부터 미술시장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그 중심에는 단색화가 있었습니다. 단색화의 유행이 정말 엄청났었는데요. 당시의 단색화가의 대표주자인 이유한을 비롯하여 박서보, 정성화, 하종현 등 가격이 몇 배씩 뛰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도 물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엄청 비싼 가격이었지만 성장세를 못 보여줬었는데요.
2007년 당시 우리나라 작가별 평균 낙찰가 순위를 살펴보면 김종학, 오치균, 오지호 등이 현재 단색 화가들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된 사실을 아시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 2007년 당시와 현재 낙찰가의 상승률을 비교해 볼 때 구성 화가분들이 하락한 경우가 생과기로 많이 보이며, 반대로 단색 화가는 엄청난 상승률로 유명 작가의 작품이 무조건 우상향된다라는 가설을 반증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술 작품들에도 선호하는 트렌드가 있으며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경매기록 및 해외 경매기록과 우리나라 코스피 등의 경제지수를 매칭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 경제지수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미술시장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를 상관관계로 비교해보면 양도세 개정 및 미술시장 내에 발생된 이슈들에도 불구하고 R스퀘어가 0.5가 넘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미술 시장을 비교해보면 0.7이 넘는 수준으로 이 정도 수치는 주식시장과 거의 일치한다고 느껴질 정도로 생각보다 민감한 시장이 바로 미술 시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별개로 2020년에 양도세법이 개정되었지만 미술 시장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많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법이 개정되어서 이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환기 작가처럼 경제 위기가 오나 그런 거 상관없이 소나무처럼 우직하게 잘 버텨주면서 우상향되는 케이스와 이유한 작가처럼 위장 논란이 오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작가분들에 대한 예외는 있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품 소장을 처음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이기도 한데요. 경매는 기본적으로 최소 2명이서 가격을 높이는 구조이며 2등이 가격을 만든다라는 말은 거의 경매 시장의 정답에 가까운 말입니다. 미술품은 정찰제 가격이 아닌 만큼 경매에서도 경쟁을 하면서 낙찰 가격이 정말 들쭉날쭉한데요. 실제로 타이드, 마이클 케이건, 레드사키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파나의 가격이 6개월 사이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력이 들어왔나 생각이 드실 정도로 엄청난 갭을 보이는 게 눈에 띄네요. 미술품도 리셀 시장이 활성화가 된 만큼 경매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리셀 전문 앱인 스타렉스 등의 시장 가격에 대한 변화도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미술을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을 직접 한번 나열해보면서 엘사 아빠 채널로 가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비로소 내가 원하는 작품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이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불타오르는 미술시장의 예상 및 다른 이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올해는 우리나라 미술사의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술을 접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미술 시장에 참여를 할 텐데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점은 소장품의 가치가 낮아질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좋아하는 그런 작품을 소장을 추천드리면서 그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